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테슬라 이미 압도적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주가 걱정 참 쓸데없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이 새로운 산업혁명과도 같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은요,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우 0.13% 오르고 있는데,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그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한이틀, 굉장히 떨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뭐 좀 회복된다는 거 좋고요. S&P 0.21% 오르고 있고, 나스닥 0.29입니다. 그냥 평소의 모습처럼 뭐 크게 오르진 않아도 그냥 점진적인 조금씩 상승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건요. 시장이 지금 현재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 이슈 있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패러노이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포감을 생각보다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포지티브한 영역입니다. 원래 과거 같았으면요, 요렇게 전쟁이 퍼지면요, 사실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정보의 민주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정보, 깊은 정보를 갖다 보니까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도요, 생각보다 담대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모르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요. 근데 요즘은 전문가적인 분석들이 다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미리 대처하고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란의 지정학적 이슈는 보통 공포감을 줄만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 헤지펀드사들이랑 공매도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치죠. 이거는 중동의 전체 전운이 감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겁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일단 매도하고 빠져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지점들이 굉장히 이 소위 지식의 정보화가 이렇게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오일하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73.80입니다. 자, 오일이 생각보다 다시 안정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많이 갑자기 올랐다가 75불까지인가 올랐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73불대, 뭐 이 정도면 적게 오른 건 아니죠. 사실 왜냐면 63불 머물러 있던 게 $10 뛰었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닙니다. 이건 그때 이 바이든 때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슈가 소위 말해서 안정감을 잃어야지 내려가는데, 근데 재미난 지점은요, 여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요, 오일도 지금 73 지난번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지금 그 옛날 같았으면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 문제는 주가가 소위 오일력이 $1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또 막 그런 겁을 줬잖아요. 제가 그거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100 돌파할 거라고 했는데 위기가 됐을 때 $100 돌파는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언론들은 그런 먼저 극단적인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딱 멈춰 있죠. 만약에 $100면 벌써 지금 $80 갔어야 돼요. 미친 듯이 올라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요즘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100 돌파할 수도 있다, 대위기다 이러면요, 그냥 반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자들이 그런 수준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4.42, 뭐 똑같아요. 4.3, 4.4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하가 되어야지 내려가는 겁니다. 빨리 내려가야 되고요.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고 굉장히 지금 재고가 쌓여서 부동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데도 해결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자꾸 제롬 파월에게 내리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아마 가을께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난번에 중국과의 미팅을 마치고서, 자,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특히 히토류, 중국에서 이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게 수출한다라는 부분 몇 가지 정리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이제 서로가 조금 주고받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이 문제, 중국 입장에서는요, 어떤 거냐면은, 자, 위에 빨간색으로 할랬는데, China cannot be allowed to export their way back to prosperity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그냥 본인들 나라에서 최저가로 계속해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속 더 싸게 또 싸게 또 싸게 해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키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냥 중국판 그 이 소위 말해서 가격을 낮춰 가지고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의 물건을 만들어 팔 때는요,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호 무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을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둔다? 그럼 이건 완전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게 요청한 거, 재무장관도 그렇고 미국이 요청한 게 뭐냐면은 중국 너희가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너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이제는 너희가 내수를 늘려야 될 거라는 거죠. 본인들은 내수는 별로 안 하고 거의 다 밖으로 다 내보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 유럽이든 미국이든 들어오면 다 초토화되는 거거든요. 그 저렴한 물건이 들어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립니다. 시장 마켓쉐어를요. 일단 그렇게 저가 정책으로 다 쓸은 다음에 시장을 다 지배하고 경쟁자를 다 죽이고 나면 그제서 이제 천천히 가격 올려서 가겠다는 심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이 보통 이제 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쓴 적이 있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도 썼고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뭐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제조해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이건 뭐 당연히 선진국의 이 제조업이 초토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이 이전처럼 수출하는데 이제 본인들의 그 번성함과 본인들의 아주 커지는 이 분위기를 지금까지 했던 전략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수출만 해가지고 먹고 살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수도 니네가 만들고 우리 물건도 사고 뭔가 시장을 더 오픈해야 될 것이다.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본인들의 그 어떤 중국의 정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맡고 있는 게 많잖아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글도 거기서 유튜브도 볼 수 없고 뭐 우리 카톡도 안 되고 뭐 그런 이 미국의 이런 플랫폼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대화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에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이 쉽사리 그걸 또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가 관건이죠. 어디 부분에서 합의를 낼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숙제가, 중국과의 이슈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국의 시스템과 서구의 시스템이, 장사는 똑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그 어떤 그 시스템하고 이 뭔가 부딪히는 부분에서 참 쉽지 않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차이나하고 이 트레이드 이 턱 자체가 it's not easy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괜찮은데 본인들은 자본주의의 좋은 것은 다 이 챙겨 먹으면서 정작 본인들 안에서는 또 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AI,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점점 더 발전하고 점점 더 우리 비즈니스와 삶에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영향력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AI가 여러 산업에 침투하면서 많은 산업에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이 회사들 비즈니스랄지 기존의 전통 산업이랄지 비즈니스 많은 영역에 AI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AI가 특히 지금 광고 시장, 광고 비즈니스에 어마어마한 디스럽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산업혁명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니까 이 광고 시장은요,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기존에 소위 말해서 광고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그 광고 시장 안에서 그 요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광고 시장이라는 게, 광고를 하려면 TV 광고랄지 뭐 광고를 할 거 아닙니까? 저 그런 걸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 광고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랄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러면 작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광고를 구성할 작가가 있어야, 작가가 뭐 일단 글도 써줘야 되고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라인도 써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광고를 촬영하고 이제 영상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예인들 섭외해야 되겠죠. 연예인 섭외하고 찍는데 또 감독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광고를 제작할 때에 그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전통적으로 하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지금은요, 이 AI가 들어오니까 이 광고 업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작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작가도 이제 일자리 잃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광고 찍는 뭐 감독들 있죠. 이것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소위 옛날에 감독이 해야 됐고 작가가 해야 될 일들을요, AI가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AI가 무서울 정도로 오히려 웬만한 작가를 다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실력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에 내고 이랬는데, 정말 전통적으로 그 광고 시장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광고도, TV 광고도 뭐 있겠지만 거의 지금 SNS 광고들이 줄을 이루잖아요. SNS 광고를 이룰 때는요, 뭐 진짜 과거처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 고퀄리티의 소위 말해서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뿌릴 때는요, AI가 다 해버리거든요. AI가 소위 말해서 글도 다 써줘요. 그러니까 전체 소위 말해서 광고를 할 때 그 스토리 라인을 다 써줍니다. 그러면 그 스토리 라인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AI가 또 영상도 이번에 이 구글이 소위 말해서 이번에 공개한 거 보면요,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구글이 제공하는 그 영상 제작하는 그 만드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전의 방식을 다 뛰어넘으면서 나오니까 광고 시장은 거의 그냥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뭐 이 문법이 다 깨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업계에 있는, 광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 시장이 지금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Under threat from emerging generative AI tools that can be used to generate pieces of content at rapid pa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고 시장에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을 새롭게 지금 사용하면서 AI 툴을 가지고 뭔가 광고 업계에 새로운 것이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툴을 활용해서 빠른 속도로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못 느끼시겠죠? 저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어떤 잡이 사라질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사람들은요, 정리를 하고 옮겨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AI가 광고 시장에 정말 어마어마한,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이전처럼 돈이 들지 않아요. 이전처럼 뭐 연예인 섭외하고 그거 촬영해야 되고 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작가에게 돈을 뭐 수천만 원씩 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광고 촬영에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흐름이 지금 좋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핑크빛으로 알아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고 이 산업 자체가 지금 huge transformation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이 혁신적인 효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지금 보게 됐을 때는 이게 광고 업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광고 업계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산업의 변화, 지금 모든 산업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원에 보면 영상의학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상의학과 이런 거는요, 이제는 어쩌면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자리는요, 소위 말해서 이제는 AI가 다 판별을 다 해버려요.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 사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I로. 그러니까 그런 쪽의 잡들이 점점 더 이제 이 판별하고 분별하는 건요, AI가 해버리겠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산업계에 AI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제는 완전 새로운 혁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또 굉장한 얘기를 또 남겼습니다. 자, 지금 그 그록이죠. 자, 지금 XAI를 기반으로 해서 그록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자, 머스크가요, 오늘 사진도 뭐 올리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본인이 볼 때 I'm like increasingly confident. 나는 그 뭐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Grok 3.5 will be the smartest AI by a significant margin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엄청나죠. 지금 이 Grok 3.5가요. 가장 smartest AI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천재적이고 가장 그 똑똑하게 이 뭔가를 다 찾아내고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록이 굉장하거든요. 해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그록 3.5가 나왔을 때는 가장 스마트하게 분석해내고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3.5가 원래 굉장히 압도적이고 전문적일 거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천체에 대해서 우주 뭐 발사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5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3.5를 테스트 해보고 나니까 지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제 자기가 확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3.5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똑똑한 AI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한 교수 한 사람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 있죠. 전문가를 옆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옆에 로봇, 이 그록들이 3.5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슬라 로봇에 장착될 거라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에 장착될 거라고요. 자율주행하고 그리고 로봇에요. 그러면 로봇이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비서가 되겠죠. 비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옵티머스에게 옵티아 오늘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뭐 오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이번에 그 G7 모임에 이제 초대받아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 이제 그 사실 몇 명 초대받지 않았거든요. 호주하고, 그 다음에 그 브릭스 국가들 있죠. 인도하고,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그 이제 이 호주하고, 그 다음 브라질도 브릭스 들어가니까, 요런 나라들 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초대받진, 소위 말해서 이 G7에 들어가진 않지만 영향력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은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개 정도가 더 추가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그 초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이제 무게 중심이랑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이번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야, 이번 G7 모임인데 왜 이번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초대받았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번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그 앞으로 여기서의 얻을 거는 뭐가 있을 거 같냐. 그리고 이번에 G7에서 어떤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트럼프를 만나고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짧게라도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만나고 일본 이시바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본과 미국과 이 한국이 어떻게 동맹관계를 연결할 것인가, 뭐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얘기 많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가서 뭘 해야 되냐면은 얘기해 줄까, 뭘 하면 되겠냐면 여기서 알려주겠죠,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경주 이번에 하반기에 에이펙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은 일본의 이시바와 그리고 미국 트럼프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을 초대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이 두 사람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시바하고 일본 총리하고 미국 트럼프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발제를 하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나 이런 정보들이요, 이제는 정말 이제 그록 3.5가 들어오고 이게 앞으로 더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옆에 로봇이 장착되면요, 여러분들 정말 그 로봇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수행 비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오히려 밥도 사줘야 되고 귀찮기만 하잖아요. 감정 맞춰야 되고 저 사람 피곤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로봇은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정보가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에 그록 3.5가 장착된다. 아니, 앞으로는 뭐 4.0, 뭐 5.0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시대가 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XAI 쪽에 그록에 발전한 이런 건요. 사실 테슬라 로봇과 테슬라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같이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굉장한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왼쪽에 빨간색이 있고, 이 오른쪽에, 또 이 소위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이게 뭐냐면요. 자, 지금 오른쪽은 웨이모예요. 웨이모.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왼쪽 편에 그래프 있죠. 이거는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위에 보시면은 지금 그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은 이 comparison, 이 daily vehicle production 있죠. 자, 테슬라와 웨이모의 매일 자동차 생산을 비교하는 이 분석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시게 되면요. 자, 매일매일입니다. 매일 테슬라하고 웨이모가 자동차를 생산해서 이게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에 웨이모 보세요. 웨이모는 아예 그래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프가 매일 몇 대를 생산할 수 있느냐? 딸랑 5대입니다. 넘버 5 써있죠? 딸랑 5대예요, 여러분. 웨이모는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 바깥에다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거기 만들 때에 막 설치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웨이모가 소프트웨어랑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사실 확장성이 참 어려운 그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아예 다 떼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뭐 라이다, 레이더 다 떼버리고 시작한 건데 테슬라 보세요. 그냥 모델 3, 모델 Y 생산해서 그냥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루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3,838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3,838대가 솟아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갖다 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 FSD 자율주행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비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슬라 로보택시가 아직 정식 데뷔도 안 했고 아직까지는 뭐 지금 그 웨이모랑 얘네들 비교했을 때에 아직 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가소평가하지만요. 이게 지금 이번에 그 성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셨죠? 그 이 활동 범위도 어마어마한 거 제가 얼마 전에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앞으로 확장된다고 할 때 지리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더 전국적으로 빨리 확장될 수 있는 것은요. 이 생산량이죠. 어마어마한 생산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불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차를요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급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 다 안에 장착이 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다 자동차 하나당 다 새로 다 달아가지고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가시겠습니까? 그 레이더 달고 라이더 달고 다 뭐 각을 맞추고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주파수 맞추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만 깔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력에서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면 이렇게 사실 생산할 때도 그냥 막 찍어내고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컴퓨터를 기계적으로 찍어냈잖아요. 이 하드웨어 자체는 이 컴퓨터 자체를요. 근데 이 안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냥 깔면 되는 거예요. MS 워드 깔고 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익스플로러도 깔 수 있고 또 뭐 이 크롬을 깔 수도 있고 이런 이 안에 소프트웨어만 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계는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마음대로 이거 무한대로 생산하고 자동차는 그게 소프트웨어만 깔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금 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로보택시가 나오고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러면요.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보면요. 지금 테슬라의 준비는 다 끝났죠. 큰 것이 오고 큰 흐름을 지금 잡아가는 건요. 다 끝난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가 지금 호주에서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했다. 다시 한 번 더 2025년 왕자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세요. 넘버 원 테슬라 모델 Y 3,580대입니다. 자, 뭐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다른 회사랑 비교해 보면 되겠죠. 자, 테슬라 모델 Y 3,580대 넘버 2입니다. 기아 EV5입니다. 전기차인데 703대예요. 자, 많이 차이 나죠? 이거 그냥 위에서 빨간색으로 하는 것처럼 by wide margin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차이로, 그러니까 굉장한 차이로 지금 현재 테슬라 모델 Y와 기아 2등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2등하고 지금 5배가 차이 납니다. 호주에서요. 자, 그리고 뭐 지리 자동차도 있고 하는데, 자, 주목할 건 BYD죠. 지금 BYD도 호주에 진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BYD 4, 5, 6입니다. 7까지인데 4등, 5등, 6등, 7등 했는데 BYD 보면요. BYD Sea-Lion이 488대, BYD City 355대, 돌핀이 345, 그 다음에 이 애터라고 지금 보면은 322대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BYD는요, 엄청난 물량을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물량으로 승부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질적인 차이랄지 이런 부분인데, 자, 이들은 뭐 그냥 중국에서 최대한 싸게 만들어. 지난번에 보셨죠?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가 하나도 제로예요. 준 것처럼 막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수출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대가 얼마나 후려쳐서 나오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관세로 걸어버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싸게 가격을 하냐. 어떻게 싼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얼토당토하게 저렴해버리면요. 그거는 그냥 그래 뭐 너무 싸니까 한번 써보자 이런 거거든요. 알리테무도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쏠쏠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이소 가보면 뭐 싸다고 다 비지떡이 아니라 보면은 사실은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좋은 거요. 그런 거죠. 이 자동차도 어떤 사람들은 야, 어차피 전기차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지, 타봐야지 하면서 그냥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보면은 야,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거든, 전기차가요. 그래서 실망감을 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그러니까 BYD는 뭐 겉으로 잘 만들지만 안에 뭐 보면은 부속품이 다 사가버리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몇 년 타면은 더 이상 못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흐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테슬라 지금 이 모델 Y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BYD랑 아무리 BYD가 물량 공세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죠. 숫자적으로요. 그러니까 모델 Y는 3,580대.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다시 다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새롭게 모델 Y를 재고 정리하면서 바꿀 때에 굉장히 많은 중간에 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호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나씩 원래대로 모델 Y의 베스트셀링 카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랑 같이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랑 같이 일 안 하고 나오니까 이제 회사 일만 하니까 오히려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트럼프랑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랑 한번 싸운 것도요. 오히려 이게 좋은 역할도 해요. 왜냐면 지금 뭐 화해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트럼프하고 머스크가 싸웠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머스크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때문에 LA 폭동 있고 이러는데 괜히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해코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계가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역할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면요. 점점 더 이렇게 테슬라 모델 Y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테슬라가 이제 베스트셀링 카로 계속해서 등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LA에 뭐 폭동이 일어나서 혹시 테슬라 영향이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뭐 지금 한국의 영상 보도되는 거 보면 LA 전체가 막 불바다가 되는 것 같고 뭐 지금 LA 전체가 폭동으로 막 점철돼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냥
한 부분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막 전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있는 곳이나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어떤 것도 위협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LA 다운타운에 보면은 그 히스패닉 멕시칸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지금 그게 없어요. 근데 언론에 비춰질 때는 마치 LA 전체가 지금 막 폭동이 나서 불이 지펴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이 보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접 가보면 알고 직접 타보면 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율주행도 타보면은 이게 그냥 다 이해가 돼 버리거든요. 굳이 말로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FSD를 아직 한국에서 안 타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온갖 상상만 생기잖아요. 질문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찬가지예요. LA도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 지금 뭐 큰 데미지가 막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막 다 불타고 LA가 불타고 뭔가 폭동이 뭐 이 LA에 다 있고 하는데 그냥 굉장히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러한 이 문제가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게 타기보다는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막 테슬라에 대한 걱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영향이 없고요 그냥 뭐 또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쯤 하겠습니다. LA 정유섭이었습니다.